안녕하세요. 스토리 그린이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처음에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리고 자녀의 영어는 어떻게 하게 하세요? 아이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미취학 아동이라면 영어 스토리텔링, 영어 노래, 영어 놀이 특별 활동에서 흥미 위주의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분은 엄마표로 그림책, DVD, CD 등을 활용해서 영어 환경을 제공하고 영어 노출을 시키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데요, 아이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취학 후 아동인 경우 학습지나 학원을 통해서 파닉스를 배우는 것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시작 equals 파닉스가 되는 것이죠. 파닉스를 배우면요, 아이들이 책을 혼자 읽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학습의 기본기를 갖추고 인지적인 성숙을 꾀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참 좋지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요, 책을 혼자 읽게 하기 위해서 파닉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파닉스만 배우고 책은 어디 갔나요? 파닉스만 1년을 배워요. 책은 안 읽고요. 그래서 1년을 파닉스를 배워도 못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수영을 하려고 체력 훈련 및 자세만 배우고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요. 최종 목표인데도요. 생각해보면요,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파닉스를 배우고 외우고 시험 봐서 학원에서 설정한 단계를 통과하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도 너무 길고요. 파닉스를 배운다면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보다 배운 기술로 책을 읽고 생각하면서 언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배운 것은 쓰지 않으면서 시험 보고 읽고 영어는 기호를 해독하는 재미없는 과정이 되고 하기 싫어서 쉬다가 또 학원 옮기면 또 파닉스 반에 들어가는 반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노출이 되고 그림책을 부모와 함께 읽으며 글자와 소리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발생해서 발생적 문해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혼자 자연스럽게 읽기를 해요. 파닉스 없이 읽기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혹은 발생적 문해력을 기반으로요, 학령기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파닉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 실력이 쑥 늘어나서 날개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요, 즉 아무런 배경 없이 파닉스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면요,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영어에 대한 노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닉스부터 시켜야 한다면 알파벳 책을 함께 활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알파벳 책을 함께 읽고 음원을 활용해서 듣게 해주세요. 책과 CD는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답니다. 아이가요, 알파벳 책을 접하면서요, 상황을 포함한 이야기 내에서 알파벳의, 즉 철자의 원리를 파악해요. 이 글자가 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호 같아 라고 기능적으로 외우기보다는요, 자신이 아는 정보를 활용하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원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같은 철자지만 다르게 소리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다양한 어휘를요, 알파벳이라는 틀에서 늘릴 수 있답니다. 특히 이야기가 즐겁고 특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유의미한 언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요, 잘 익은 알파벳 책 한 권이요, 파닉스 학습지 10장이 부럽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답니다. 우리 아이가 파닉스는 기호를 해독하는 디코딩하는 기계적인 학습 활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책 읽기와 병행하면요, 즐거운 언어 경험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배운 걸로 이렇게 책 읽기가 되네 라는 기쁨이요. 수영할 수 있게 물속에 풍덩 넣어보자고요. 괜찮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흥미있는 이야기 나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ye for now.